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말에 대한 스킬, 여러분들이 생각을 얼마나 밖으로 잘 꺼집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재미있는 거는 이 소통의 능력이 인간성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거. 소름 끼치죠? 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 마음은 진정성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말을 험하게 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착하다고 인정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아우 진짜 질린다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간성은 별론데 그 포장을 잘 하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거,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현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또 품목이기도 한데요. 잠깐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한 개도 못 알아듣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포커페이스 하면서 호응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 언어가 되게 고퀄리티라 아주 어려운 단어를 이제 계속 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양골리나 사람한테 왜 이런 단어를 쓰지 막 한자 영어 다 섞어가면서 혼자 원맨쇼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됐으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러면 아 네 이래놓고 집에 가서 어머 뭐지 뭔 말을 했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죄송한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 정도까지의 이제 그 패기는 생겼죠. 자, 우리가 상대방의 이제 그 말이라는 것은 이제 교양과 품격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무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게나 깊이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인간성을 건방지게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성 플러스 뭐 사람들의 무기력, 우울증 다 이 말의 그 스피치, 언어 교육이 함께 그 재활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훨씬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국내적으로 지금 했니 안 했니 그 말 때문에도 지금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게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해야 돼요. 저도 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꼭 그 칼날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단어를 정화시키고 선정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그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워낙 강의를 노련하게 했던 사람이라 괜찮지만 말하다가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방송이 되는 거고 한번 방송됐던 거는 또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항상 지금 어깨에 한 곰 두 마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긴장하면서 유튜브를 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진심을 담아서 정말 성의를 다했는데도 저 사람한테 말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저한테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영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딴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하는데 소용이 없고 그냥 들은 척 만척 합니다. 말에 맛이 없는 거죠. 일종의 말에 한 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딱 말 한마디만 해도 어머 저 물건 꼭 사야 될 것만 같고 여기 이제 그냥 지나치면은 다시는 그 저 물건을 못 얻을 것 같은 그런 말의 마술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 네 마음은 이해는 해 하지만 납득이나 이제 공감 단계에 전혀 이르지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오해를 해요. 지금 저 사람 나 만나가지고 뭐 팔아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아니 이거를 왜 그냥 하나만 팔지 왜 또 나한테 뭐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거야? 그 바가지 나오니까 저도 당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주말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이 저같이 무지한 사람, 요리에 무지한 사람. 꽃게가 지금 숙회만 있다면서요. 몰랐어요. 근데 탄천에 막 산책을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차가 있는데 그 차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언니 하고 부르면서 근데 그 언니조차도 정말 싫었는데 네 이랬더니 꽃게 이거 1kg 2만 원인데 되게 맛있다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꽃게도 먹고 싶고 한데 했더니 이거 괜찮은 거 같더니 너무 좋대요. 백화점에 들어간대요. 집에 왔더니 텅텅 비었어요. 정말 왜 뭐 먹은 자리에 뭐 개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손에서 막 가셔지지도 않고 저야말로 바가지 쓰고 사기당했습니다. 웃고 말죠.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해요.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이 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또 저보고 바보 같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전 또 좋은 경험했습니다. 아, 그분들 근데 너무 양심 없어요. 어쩐지 친절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냥 넘기려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집에 와서 개 상태를 보니까 아 그냥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아 다시는 이제 길에서 뭐 사 먹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또 우리 엄마 뭐라 그러시겠네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 자체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말을 막 번지르르 뭐 기교를 부리고 기술을 부린다고 해도 그 말이나 그래 그 핵심이라고 하죠. 바로 그 알맹이, 속알맹이, 꽃게 알맹이처럼 알맹이가 빠져있는 상태므로 아, 저 사람 진정성 없어. 저 사람 그냥 장사꾼이야. 이렇게 생각되면은 다신 그곳에 방문하지도 않고 다시는 한 번은 속아도 이제 안 사게 되겠죠. 그런 인상을 주죠. 근데 반면에 말수는 참 적은데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아도 이 사람 묘하게 끌림이 있는데 이 사람 되게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아주 부러운 유형의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삶이 정직해요. 인격도 훌륭하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막 여러 설명하고 막 특히 어떤 이야기할 때 막 투덜투덜거리고 지는 안 하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도대체 좋아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어떤 누구하고도 그때 당시만 들어주지 그다음부터는 아마 딱 나타나면 아마 그냥 정광석화처럼 사람들이 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전달력이 있는 말, 울림을 주는 그 이끌어내는 말이 바로 말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해를 넘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쫙 닿을 수 있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 열쇠는 바로 내 내면의 말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무게를 이제 실어내는 건데, 자, 밖으로 향하는 말을 단련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적으라고 했었죠, 제가. 그 종이에다가. 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이나 생각은 이런 그 내면의 말을 불러일으켜요. 예.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만약에 지금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X 계속 뭐 욕 나오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꼴비기 싫어 막 불평불만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러면 내 심리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얼굴이 다 드러나는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안 그랬던 저한테 버릇이 생겼었어요. 한번 뭐라고 얘기하면 아 웃기고 있네 그게 사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니까 좀 제가 혐오스러워지더라고요. 아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진정성 있게 말했을 텐데 불구하고 내가 앞에서 나 웃으면서 그러면 나야말로 계산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따위는 살지 말자 하고 이제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죠. 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어떤 그 말이 생겨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밖으로 그 이야기가 향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말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댓글창을 닫아놔가지고 고민들을 못 듣고 있어서 이제 언젠간 한번 실시간 방송을 할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댓글창 보면은 정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악플 다는 거 뭐 아주 그냥 어린애들이나 되게 막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화면에 이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성깔 있거든요, 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다 막 단대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 보세요. 다 댓글창 닫았어요. 왜 쓸데없이 그런 쓰레기 같은 언어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어야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뭔가 궁금한 게 있는 분들도 있고 소통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기회조차도 그들이 가로막는 거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내면의 말을 깨달아야 밖으로 외면으로 향하는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제 책에서 다뤘던 바로 그 발성과 발음의 목소리에 집중적인 훈련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는 사고를 키우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서 종이에 적어서 훈련을 하는 이제 방법들을 이제 이끌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진정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어딜 가서도 당당하고 어딜 가서도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나한테 설사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훈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하는 단어를 갖다가 바꾼 게 아니라 말에 관한 이 잔기술을 익히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잔잔바리한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저도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생각이 또 파생되고 그래요. 돈이 그만큼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런데 말의 원천인 사고가 단련이 돼서 거기서 솟아나오는 말의 무게와 깊이가 더해지면은요, 아주 훌륭한 그 스피처, 연설가가 될 건데요. 스피치 기술만 익힌다고 말을 잘할 수 있지는 않아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 진한 풍부한 울림을 주는 말을 하고 싶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연설한 연설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1시간, 2시간의 그 이제 내용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우리가 어디 이제 강의나 그 프레젠테이션 갔을 때 그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나서 집으로 오는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삶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또 저런 게 되죠. 되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한번 이제 실험해 보실 분들은 우선 복식 호흡이 되고 이제 발성이 되는 상태에서 한번 저처럼 카메라로 찍어 보세요.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지 모니터를 했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또 모양으로 모습으로 말을 하나 하고 아주 철저하게 모니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능력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요, 주로 그냥 책이나 아니면은 그냥 어디 막 학원에 가서 그냥 강습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써서 이제 이렇게 적어보면서 그 내면의 말들을 갖다가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뭐가 이렇게 문자가 떠가지고 제가 그냥,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넘겼어요.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거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원테이크입니다. 한때는요, 뭐, 우리가 사람들이 막 이제 막연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도서관 가가지고 막 책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뭐, 별거 다 해보는데, 그 책 정보 중에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겠지만, 그냥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람을 많이 경험해보고, 또 브리핑을 해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이 좀 씹히더라도, 왜 씹히겠어요? 발성하고 발음이 완벽하게 그 소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보면 막히는 거예요. 또 책을 안 읽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그 예술은 항상 이렇게 만약에 어떤 틀에 얽매여서 공식대로 하려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요. 자, 말이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면 먼저 항상 나의 생각을 옳고 고르게 잘 풍부하게 키워야 된다. 부정적이고 불평스러운 그런 생각들은 일단 접어라.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능력을 키우는 데는 일단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투만 부드러우면 돼요. 그러면은 그 되게 또 어색하죠. 뭐 요만 붙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된다. 그건 압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러나 마음 한편 속에 정말 하겠다.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나의 능력을 어필하겠다. 설득하겠다. 간절하게. 그리고 말투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했을 때 상대방은 나한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생각이라는 게 오늘의 중요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이러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너무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공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